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철도시설과장 하기봉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에도 바쁘신 가운데서도 불구하시고 온라인 공청회에 참여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패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본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유튜브 대구시정뉴스 채널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 정면의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에 참석하신 패널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영남대학교 윤대식 교수님 참석하였습니다. 경일대학교 우영한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대구 경북연구원 김수성 박사님 참석하였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안정아 박사님 참석하였습니다. 언론사 관계자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구시 교통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교통국장 윤정희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대구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청회에 참여해 주신 시민 및 패널 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라 기구축된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에 대하여 5년 단위로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철도망에 반영하는 중장기 법정계획입니다. 근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은 2018년 기수립된 대구시 도시철도망의 엑스코선, 3호선 혁신도시 연장선, 순환선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신교통시스템 트램 도입 가능 노선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트램 노선은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노면 전차로 장단점에 대하여는 여러 의견이 있고 트램 도입에도 우선 시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급격한 도시 여건 변화와 반영하고 도심 재생 및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대전 등 타 시도에서는 정시성, 친환경성, 편리성 및 경제성 등의 장점으로 트램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 형성의 역사적 배경은 다르지만 유럽의 경우 좁은 도로에 트램이 자전거, 버스 등과 함께 천천히 서로 공존하며 교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변화되는 미래 교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트램 도입 노선을 검토하고 도시철도망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공청회에 참여하신 시민 및 관계 전문가 패널 분들께서는 오늘 발표하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과 신교통 시스템 도입 노선안에 대하여 기탄 없는 고견을 주시기 바라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온라인 비대면으로 공청회를 진행하다 보니 시민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수렴하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공청회 이후 시민분들의 의견을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주식회사 유신의 유재남 부사장께서 대구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과 신교통 시스템 도입 노선 검토안에 대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유재남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개요, 도시교통 현황 및 장래 전망, 도시철도 비전 및 방향,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검토 노선, 도시철도망 구축 효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개요입니다. 첫째, 추진 개요입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도시철도법 제5조에 의거 기수립된 2016년에서 2025년도에 10년 단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타당성을 5년 단위로 재검토하여야 하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7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고시 이후 그해 7월 대구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타당성 재검토 및 변경 시행 신교통시스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당해 9월 착수보고회, 2019년 5월 중간보고회, 2020년 5월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금년 5월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를 거쳤습니다. 둘째, 선행연구의 검토입니다. 2018년도 대구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르면 엑스코선, 3호선 혁신도시 연장선 및 순환선 등 3개 노선 전체 51.2km입니다. 시스템 방식에서 엑스코선과 3호선 연장은 모노레일이며 순환선은 AGT로 계획되었습니다. 이제 도시교통 현황 및 장래 전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경제지표 현황 예측입니다.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권역 공히 사회경제지표인 인구, 취업자 수, 종사자 수, 학생 수 등에서 2017년 대비 2045년도에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시 경우 인구는 2017년 241.7만에서 2045년 212.6만으로 연평균 0.46% 감소하였고 학생 수는 2017년 37만 9천에서 2045년 27만 4천으로 연평균 1.15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둘째, 장래 토지 이용 계획의 반영사항입니다. 대구광역시에 대하여는 택지개발사업, 보금자리 주택 등 26건을 반영하였으며 경북지역은 7건 등 대구광역권에 대해 전체 33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장래 수단 통행 예측에 따르면 대구광역권 철도 도시철도 통행량은 2025년까지 증가하여 피크를 이룬 후 인구 감소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그래도 도시철도 분담률은 2020년 6.2%에서 2045년 6.8%로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의 도시철도 통행량은 인구 감소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분담률은 장래 10.7%에서 10.6%로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도시철도 비전 및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대구광역시 도시철도망 비전 및 목표입니다. 비전은 사람 중심, 대구 중심의 도시철도망 구축입니다. 추진 목표로는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친환경 녹색의 대중교통계획 수립, 서비스 향상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대중교통의 운영 효율성 향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실행 방안입니다.
대구 관문 중심의 도시철도 연계 확충을 위하여 동대구역 및 서대구역 중심의 기존 도시철도 네트워크의 기능 강화를 비롯하여 수요 집중 지역의 도시철도망을 계획하는 것이며 종합 대중교통 관점의 도시철도망 계획을 위하여 도시철도와 버스 등 환승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중교통별 분담 역할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 중심의 도시철도망을 계획함에 있어서 도시철도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신도시철도 정책을 수립하며 환선 시스템을 고려한 도시철도망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분석 방법으로는 사업비 분석, 교통수요 분석, 운영계획, 경제성, 재무성 분석을 거쳐 투자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습니다. 사업비 분석은 예비 타당성 조사 표준 지침을 준용하였고, 교통수요 분석은 국가교통DB KTDB를 적용하였습니다. 투자 우선순위 선정은 국토부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작성 지침을 준용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AHP 평가에 의해 정량적 평가 점수를 도출하여 순위를 산정하였습니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검토 노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분석 대상 노선 현황입니다. 기존 및 후보 노선에 대하여 상세한 경제성 검토를 시행하여 반영 노선과 후보 노선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반영 노선은 최소 BC 0.75인 순환선 남측을 비롯하여 엑스코선, 3호선 혁신도시 연장선 등 6개 노선이며, 후보 노선은 BC 0.65인 국채 보상 노선을 비롯하여 대구 3호선 동명 연장 등 4개 노선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에 분석된 반영 및 후보 노선에 대한 도시철도망 노선도입니다. 반영 노선으로 3호선 혁신도시 연장, 엑스코 연장선을 비롯 순환선 서측, 북측, 동측, 남측 4개 노선 등 6개 노선과 후보 노선으로 국채 보상 노선과 3호선 파동 연장, 2호선 성주 연장, 3호선 동명 연장선의 노선도입니다. 이외에 트램 26개 노선을 검토하였습니다. 셋째, 노선 선정 기준입니다. 2018년 계획 및 2021년 변경 검토에 있어서 신규 노선, 기존선 개량, 네트워크 연계 노선에 대해 검토하고, 노선 선정 기준은 BC 0.7 이상, AHP 0.5 이상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앞서 제시한 반영 노선과 후보 노선으로 선정된 각 노선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엑스코선입니다. 사업 구간은 이시아폴리스에서 수성구민운동장역까지 연장 L은 12.3km이며 정거장은 10개소, 차량 형식은 3호선과 동일한 모노레일입니다. 사업비는 6,711억 원이며 BC는 0.87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3호선 혁신도시 연장선입니다. 사업 구간은 관계 삼거리에서 신서 혁신도시까지 연장 L은 13km이며 정거장은 9개소, 차량 형식은 3호선과 동일한 모노레일입니다. 사업비는 7,603억 원이며 BC는 0.81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순환선입니다. 사업 구간은 두 번째는 3호 혁신도시 연장선입니다. 사업 구간은 관계 삼거리에서 신서 혁신도시까지 연장, 이거 방금 전에 했었던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순환선입니다. 사업 구간은 만촌, 복현 오거리, 만평, 두류, 안지랑, 만촌으로 순환되는 노선으로서 전체 연장 30km,
정거장 38개소입니다. 서측, 북측, 동측, 남측 등 4개 구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차량 형식은 노면 전차 트램이며 사업비는 전체 8,483억 원, BC는 각 구간별 1.03에서 0.75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6개 노선은 반영 노선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후보 노선으로 첫째, 국채 보상 노선입니다. 사업 구간은 동대구역에서 대구 보훈병원까지 연장 L23km이며 정거장 28개소, 차량 형식은 AGT이며 사업비 1조 4,698억, BC는 0.65로 사업성이 낮게 평가됩니다. 다음으로 대구 3호선 파동 연장선으로 수성문역에서 파동 주민센터까지 노선 연장 L은 3.4km, 정거장 4개소, 사업비 2,026억 원으로 경제성은 BC 0.57로 평가됩니다. 대구 2호선 성주 연장선의 경우 문양역과 성주군을 연장하는 노선이며 연장 L은 16.5km, 정거장 6개소, 사업비는 4,756억 원으로 BC는 0.15로 낮게 평가됩니다. 3호선 동명-영장선은 학정역에서 동명까지이며 연장 L은 2.9km, 정거장 1개소, 사업비 1,330억 원으로 경제성 BC는 0.05 매우 낮게 평가됩니다. 앞 선전 노선 중 순환선의 4개 각 구간별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순환선 서측 노선입니다. 서남권역 도시철도 교통 허브 기능을 강화하는 노선으로 서대구역에서 안지랑역까지 연장 L은 6.7km이며 정거장 9개소, 사업비는 1,689억 원으로 경제성 BC는 1.03으로 평가됩니다. 둘째, 순환선 북측 노선입니다. 북부권역 대구공항 후적지와 엑스코선, 3호선 만평역과의 연결로 공항, 고수철도, 도시철도를 연계하는 노선입니다. 대구공항에서 평리 내거리까지 연장 L은 8.3km이며 정거장 9개소, 사업비는 2,383억 원이며 경제성 BC는 1.02로 평가됩니다. 셋째, 순환선 동측 노선입니다. 만촌역에서 복현 오거리까지 L은 6.5km이며 정거장 10개소, 사업비는 1,858억 원, 경제성 BC는 0.89로 평가됩니다. 넷째, 순환선 남측 노선입니다. 안지랑역에서 만촌역까지 연장 L은 8.6km이며 정거장 10개소, 사업비는 2,553억 원, 경제성 BC는 0.75로 평가됩니다. 추가적인 트램 도입 검토 노선으로 다음의 4개 노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단역에서 서부 정류장 구간 노선은 연장 L은 8.8km, 정거장 9개소, 사업비 2,570억 원으로 경제성 BC는 0.58로 평가됩니다. 둘째, 용계 세방골 구간의 국채 보상로 구간은 연장 L은 14.7km로서 사업비 3,352억 원, 경제성은 0.69로 평가됩니다. 하빈 연장 구간은 2호선 문양역 종점으로부터 하빈까지 L은 7.3km, 경제성 BC는 0.39로 평가됩니다. 신청사 연결 구간은 순환선 서측에서 분기하여 신청사 경유 구간을 검토하였습니다. 연장은 L은 10.7km, 정거장 11개소이며 사업비 2,739억 원이나 연결도로의 현재 종단 기울기가 90 내지 120/밀리, 도로로서는 9% 내지 12%로서 노면 전차 시설 기준인
60바밀리 이하에 부적합합니다. 따라서 향후 신청사 주변도로 확장 등 여건 변경 시 재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선별 종합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평가 방법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작성 지침에 의거 각 항목별 가중치를 HP 방법으로 산정하여 노선별 종합평가에 의한 투자 우선순위를 분석하였습니다. 노선별 종합평가 결과로서 X코선은 BC 0.87에 AHP 0.588로 AHP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3호선 혁신도시 연장선은 AHP 0.503, 순환선 서측, 북측, 동측, 남측은 각각 0.502, 0.5, 0.494, 0.403 순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들 6개 노선을 반영 노선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후보 노선으로는 국채 보상 노선, 대구 3호선 파동 연장선, 2호선 성주 연장선, 3호선 동명 연장선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들의 AHP는 각각 0.411, 0.164, 0.029, 0.002 등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원 조달 계획입니다. 반영 노선 6개 노선에 대하여 향후 10년간 약 2조 2,700억 원 규모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향후 10년간 대구시는 전체의 40%인 9,12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하여야 할 것이며 중앙정부 지원은 60%인 1조 3,600억 원 규모로 예상합니다. 도시철도망 구축 효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망 선정 노선은 3호선 연장 X코선, 혁신도시 연장선, 그리고 순환선의 서, 북, 동, 남측 4개 노선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철도망 선정 노선은 세부적으로 X코선은 차량 형식 모노레일, 연장 12.3km, 정거장 10개소입니다. 혁신도시 연장선은 차량 형식 모노레일, 연장 13km, 정거장 9개소이며 순환선 서, 북, 동, 남측은 각각 연장 6.7km, 8.3km, 6.5km, 8.6km로서 정거장 9개소, 9개소, 10개소, 10개소입니다. 도시철도망 구축에 따른 변화로서는 도시철도 연계성 및 접근성이 향상되겠으며 2035년 통행 분포를 2015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신서 혁신도시 이시아폴리스, 대구 테크노폴리스 등의 개발계획 반영으로 달성 중권과 동부 중권의 도심 통행량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시민 공청회를 계획하였으며 7월 중 시의회 등의 내부 의견을 수렴한 후 금년 8월 중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올리겠으며 9월에서 12월 중 전문 연구기관 검토, 관계부처 협의 및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2년 중에는 최종적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을 득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시민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최고의 대중교통체계, 시민과 소통을 통하여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주제 발표를 마치고 대구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에 대한 패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론은 영남대학교 윤대식 교수님께서 좌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대구시가 대구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을 오늘 마련해서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도시의 경쟁력은 기본적으로 교통 인프라에 의해서 많이 좌우됩니다. 현대 도시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교통 문제가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하는 사실은 우리가 선진국의 많은 대도시들에서 그러한 경험들을 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 같은 도시들도 교통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도시가 경쟁력을 잠시 잃었던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도시 내에서 이 시민들의 통행 시간이 오래 걸리는 도시는 시민들의 삶뿐만 아니고 도시의 경제력을 유지하는 데도 경쟁력을 잃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는 지난 몇십 년들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은 교통 중에서도 대중교통의 경쟁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중교통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도시철도와 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와 버스의 경쟁력, 그리고 도시철도와 버스의 수송 분담률, 이런 것들로부터 도시의 어떤 교통의 경쟁력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구는 기본적으로 도시철도와 버스를 합쳐서 수송 분담률이 현재 한 3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철도와 버스를 합쳐서 3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러한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률을 높여야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고, 또 이런 것들을 좀 높이는 것을 중요한 교통계획의 목표로 삼아야 될 시점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통행 시간의 중요성뿐만 아니고 탄소 중립 도시에 대한 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고, 또 탄소 저감이라는 세계적인 모든 인류가 우리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로 20, 30년 내에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도시에서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시키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뭐냐? 교통수단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개인교통수단의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의 수단 분담률을 높이는 것을 국가적 과제로 하고 있고, 대도시들, 특히 대구시도 그러한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아서 우리가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대구시가 공청회를 열게 되는 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중요성이 또 우리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용역을 한 지난 2년 동안 대구 2, 3년이 걸렸죠. 대구시가 준비를 해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방금.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도시철도망 계획, 그다음에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대구의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트램의 도입,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발표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트램이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의 등장과 도입,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트램의 도입, 유럽이나 일본 도시들에서는 트램이 많이 도입되어 있습니다만은, 트램도 이제 새로운 기술이 많이 도입되어서 새로운 기술이 많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서 전통적인 우리 과거에 우리가 서울 같은 지역에 있었던 전차 이런 것하고는 기술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변모를 해서 대구에 출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국내 대전 같은 도시도 지금 트램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트램의 도입은 대구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선도적으로 아마 시도하고 있는 그런 시범적인 사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대구시가 준비한 대구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듣고, 이 트램은 이제 시작 단계에 있으니 트램을 도입하면 이게 이게 뭐 또 트램이 만능은 또 아니거든요. 이것도 장점가 있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이 트램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안착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처음에 서두에 소개해 준 네 분의 우리 전문가들, 국내에서 이쪽 분야에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네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아까 인사는 드렸기 때문에 제가 별도의 소개는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론자, 지정 토론자 네 분이 오늘 결정되어 있습니다만은, 먼저 제가 대구 사정을 오랫동안 이렇게 관찰하고 잘 아시는 경일대학교의 우용환 교수님께 토론을 부탁을 드리되, 토론자님들께서 가능하면 한 10분 이내에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우용환 교수님께 토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일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우용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주제 발표하신 내용들을 보니까 기존의 그 계획에서 설정되었던 엑스코어 노선이라든지 혁신도시 그 노선에 대해서 새로 한번 수요 분석이라든지 BC 분석 같은 것을 수행을 했고요. 또 지난번 계획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크게 변화가 된 것이 그 순환선, 그 당초 계획에서는 AGT로 해서 건설하겠다 하는 것을 계획 안에서 반영이 되었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이제 트램으로 그 시스템을 변경하고 또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서 건설하겠다 하는 그 계획안을 변경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 외에 후보 노선 4개에 대해서도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를 하였고, 또 트램이 도입될 만한 그런 가능성이 높은 몇 개의 구간에 대해서도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그간에 그 연구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봤을 때 향후 대구시의 10년간 도시 철도에 대한 기본 골격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그 골격을 완전히 이제 확정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 이 자리가 상당히 의의가 있고 뜻깊은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우리에게 관심이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역시 그 트램이라고 하는 시스템의 도입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트램의 도입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노선은 제쳐두고라도 저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하면 그 대도시의 트램이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찬성을 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는 대한민국에서 그 트램이 상업운전을 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만은, 대구를 포함해서 14개 도시에서 25개 사업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욕심이라고 한다면 대구에서 가장 먼저 건설이 되어 가지고 상업운전을 가장 먼저 했으면 하는 바람까지도 가지고 있는데, 뭐 그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트램이 지금은 그 전 세계적으로 신교통 시스템을 대표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마 2000년 이후에 각 도시에서 신교통 시스템이 도입된 사례를 보면 그 중에서도 시스템은 트램이 거의 84% 정도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까지는 트램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든지 장점 같은 것들이 현대 도시에 아주 잘 맞지 않느냐, 그리고 시민들의 취향 내지 선호도도 거기에 부응해서 아주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트램이 그렇게 각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 우리가 그 트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한번 냉정하게 이 트램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그리고 장점만 볼 것이 아니라 또 트램이 혹시라도 우리 사회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뭐 안전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지상에서 기존의 그 차선을 그 도로 위의 차량과 나눠서 같이 이제 그 활용을 함에 따른 그 여러 가지 이제 교통 정체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또 아니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많은 도시에서 트램이 건설되고 있거나 또 운영이 지금 되고 있는데 유독 한국에서만 아직도 트램이 상업 운전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는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램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지상에 있는 그 도로에서 일부 차선을 트램 쪽으로 할당을 해가지고 그렇게 다닐 수 있는 독점적인 노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그 도로 위를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그 차로 수가 그 줄어들음에 따라서 어떤 그 이용상의 불편 같은 것들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 트램 도입을 위해서는 그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선결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시민들의 그 이해를 먼저 구해야지만 무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발표하신 그 내용 중에서 조금 더 논리적인 타당성을 얻는다든지 또 아니면 혹시라도 미흡한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보완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그 순환선에 대해서는 지난 계획에서 AGT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트램으로 그렇게 건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트램으로 건설하기 이전에 물론 뭐 사전에 연구는 충분히 하셨겠습니다만은 오늘 그 발표하신 내용만 놓고 보면 AGT에서 왜 트램으로 옮겨가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그런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 일각에서는 순환선이라고 한다면 뭐 트램도 괜찮고 또 아니면 모노레일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느냐 등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먼저 왜 트램이어야만 되는가에 대해서 그 논리를 충분히 세울 수 있도록 조금 그 구체적인 분석을 추가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앞서 분석하면서 여러 가지 평가 기준들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건설비라든지 또 유지관리비 등 정량적인 기준 플러스 뭐 지역 개발을 유도한다라든지 아니면 이용자의 편의성이 증대된다고 하는 그런 그 정성적 기준까지 포함을 해서 기존에 포함됐던 AGT 외에 그 트램이 도입이 돼야 되는 것에 대한 그 당위성을 조금 더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수요 예측 부분입니다. 아마 연구진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수요 예측을 해주셨을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데요. 그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아까 한 16페이지 정도에 보면 일일 평균 이용객 수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트램 도입 가능성이 있는 검토 노선으로 해서 대구시의 순환선에서 서척 노선 쪽을 검토를 했는데 물론 뭐 동서남북 다 있습니다만은 그 서척 노선의 일일 평균 이용객이 37,000명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해서 BC가 1.03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정도의 수요를 가지고 BC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반문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그간에 이 정도 이렇게 그 이용 수요가 높은 쪽의 수요를 왜 발굴하지 못했을까 하는 쪽에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수요 예측하신 것을 100% 그대로 전제로 한다면 순환선의 4개 구간의 총 수요가 일일 이용객 수가 한 17만 명 정도 됩니다. 참고로 대구 도시철도공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의 일 평균 이용객 수가 지난
2020년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용객이 많이 감소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2020년의 경우는 5만 4천 명 정도였고요. 그다음 2021년은 목표로 했는 게 지금 7만 5천 명 정도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4개 노선 다 합쳐서 순환선은 17만 명 정도다. 물론 순환선은 서울의 경우를 보더라도 각 노선들의 연결이라든지 또 아니면 순환선이 가지고 있는 통행 특성상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가 많은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만일에 이 수요가 맞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일일 3만 7천 명 정도 이용하는 그 수요에 그러면 트램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한번 즉 수요 대비 수송 용량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편성을 모듈 수를 3개로 할 건지 5개로 할 건지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한번 좀 심도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순환선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4개 서척 노선과 북측 노선, 그다음에 동측 노선, 남측 노선 하면서 시가 방향으로 4개의 노선들을 검토를 하셨는데 지금 발표하신 내용만 보면 중간에 차량 기지가 들어가고 해서 이 노선 4개가 다 건설되었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두고 생각을 한다면 각각 노선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보고서에는 AGT가 한 개의 노선을 가지고 약 25km 정도를 그냥 순환하는 구조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이게 4개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이것이 과연 맞는 건지 아니면 트램을 전체적으로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예타 면제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체 트램의 노선 길이가 30km가 넘습니다. 대구는 지금 이 안대로 한다면 대구공항 이전 후적지 개발이라든지 서대구역 개발까지 포함을 해서 한 30km 정도인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대구 같은 경우도 대전을 이렇게 비견해서 생각을 한다면 한 개의 노선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이건 제 혼자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게 4개 노선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서척 노선 우선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연장하는 개념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제시를 한번 해 주시는 게 이 시기점에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트램이 만일에 도로 위를 운행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차로 수를 줄여가지고 트램에다가 할당을 하고 지금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일반 차량과 트램이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은 아직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독점적으로 트램이 어느 공간을 점유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구조로 가야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현재 있는 차로 수가 축소가 되면서 도로 위를 주행하는 차량 쪽에서 소통 문제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대안으로 제시했던 그 노선이 만일에 이제 건설이 되어서 운행이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물론 기존 승용차에 대한 전환 수요 충분히 있겠습니다만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제가 우선에 연구진에서 향후에 조금 더 보완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미 연구가 다 진행이 되었으면 그런 쪽에 논리를 조금 더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우영환 교수님은 트램의 이제 장점, 단점, 앞으로 트램 도입 시 유의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토론자는 조금 멀리서 와주신 한국교통연구원의 안정하 박사님께 토론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10분 이내로 요약해서 의견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 개를 생각을 했는데 앞에서 우 교수님께서 워낙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드려야 되는 말씀 한 절반 정도는 좀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망구축 계획 자체가 변경에 해당되는 지금 망구축 계획입니다. 그러면 변경을 하게 된 원인이 이유가 뭔지가 사실은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를 놓고 봤었을 경우에는 전차 망구축 계획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변형된 거는 순환망에 대한 차량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그 차량 시스템으로 변경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그게 앞으로 대구 도시철도가 나아가야 될 비전, 목표들과 맞는다는 쪽으로 이렇게 설명들이 좀 풍족하게 되어 있었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웠을 텐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조금 없어가지고요. 뒤쪽에 사실은 여기 보시면은 도시철도망 비전 및 목표를 보면 사람 중심, 대구 중심, 보통 사람 중심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요즘은 이제 트램이 각광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들이 넘겨서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 발표 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사실 그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비전이나 추진 목표들을 한번 보시면은 비전과 추진 목표들이 조금 안 맞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뒤쪽에 실행 방안을 보시면은 첫 번째 대구 관문 중심의 도시철도 연계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관문 중심인데 여기 보시면은 서비스 소외 지역의 도시철도망 계획 수립 이런 식으로 사실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조금 안 맞으니까 실행 방안을 조금 줄이시더라도 크게 생각하시는 그 비전에 맞춰서 이번에 변경하실 때 조금 손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엑스코선이나 3호선 연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들어가 있고 엑스코선은 예타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가는 사업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결국은 이제 3호선 연장하고 순환선밖에 없는데 이제 순환선은 망구축 계획에 들어가 있으나 이제 AGT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워낙 비용이 많이 들고 사실은 요즘 분위기도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이제 소프트한 이제 트램 쪽으로 돌아서신 것 같은데 순환망 그 노선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차량 시스템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조정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의를 하고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사실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망구축 계획을 통과를 하셨을 때 국토부와 협의를 하시면서 기재부랑도 당연히 좀 하셨을 테지만 총 예산이 있거든요. 그 예산을 AGT로 해가지고 어쨌든 넘기신 거였거든요. 그 정도 예산은 대구시가 감당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셨는데 사실은 AGT에서 트램으로 바꾸면서 비용이 거의 2배, 3배 정도는 다운이 됐을 텐데 그 정도 초기에 생각하셨던 그 예산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 기존에 추가 검토 사업을 했던 것들도 정책적인 방향에서 어차피 총 모수는 똑같으니까요. 그런 것들도 조금 집어넣는 형태로 망구축 계획을 좀 적극적으로 변경을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어차피 수요 분석이라든지 경제성 분석으로 안 되셨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장래 개발 계획이나 이런 것들 대구시가 목표로 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망구축 계획은 100% 경제성으로만 가는 건 아니고 정책적인 방향을 여기다 태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순환망을 트램으로 바꾸셔서 이제 사실은 내 구간으로 끊어 놓으셨는데 대전 같은 경우가 이제 30km 이상을 순환선으로 특히나 이제 무가선 트램으로 간다라고 이제 초기에 진행을 하다가 무가선 트램의 이제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현재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대구시도 그거를 사실은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순환선을 이렇게 끊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트램이 일반적으로는 10km에서 한 15km 정도 됐었을 때 굉장히 좀 효율적이라고 보통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차량 기지나 이런 것들은 노선 길이가 적거나 노선 길이가 길거나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6km 8km 남짓으로 끊어 놓으면은
예, 사실은 크게 경제성이나 이런 쪽으로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굳이 왜 4개로 끊으셨을까? 뭐 지금 이 기준이 맞다, 이 분석이 맞다 그러면은 서축과 북축은 한꺼번에 가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4개를 끊어놓고 모든 노선이 전체적으로 다 되면 순환선이지만 하나씩 하게 되면 할 때마다 예타를 또 새로 받아야 되거든요. 국비를 타시려는 목적이 있으시다면. 물론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하시면 안 그러셔도 되긴 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끊어 놓더라도 어느 정도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끊어 놓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순환 노선 같은 경우에는 끊더라도 한 2구간 정도가 될 수 있게끔 한번 조정을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좀 넘어가다 보면은 사실은 뭐 우 교수님께서 수요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16페이지일 겁니다. 16페이지. 16페이지를 한번 보면 사실은 사업비용에게 수송 수요가 나와 있는데 이걸 단순히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요. 보통 저희가 이제 교통 쪽에서 굉장히 많이 보는 거는 일반적으로 간단히 보는 거는 연장당 얼마 정도를 수송할 수 있느냐거든요. 지금 현재 중전처리라고 하는 대구 도시철도를 보시면 연장당 한 5,000명 정도 수송을 할 겁니다. 아마 연구진에서 그거 충분히 파악을 하셨을 거고 당연히 현황을 파악하셨을 텐데 트램 같은 경우에는 중전철만큼의 표정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거의 뭐 많으면 절반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도 최소 뭐 한 30-40% 정도는 떨어지는데 단순히 한번 계산을 해보셔도 연장당 수송 수요가 5천 이상이 됩니다. 보통 트램은 만구축 계획 정도의 수준을 담고자 하는 것들이 BC를 기준으로 했을 때 0.7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된다 그러면 한 2,500명, 뭐 많아야 한 3,000명 정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여기는 거의 5,000명 이상이 나오게 되고 여기 동측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00명 수준이 됩니다. 10,000명 수준이면 이거는 정말 AGT 무인 경전철을 정말 쉬지 않고 2분 식역으로 돌려도 모든 20시간 동안 계속 100% 차고 돌리지 않고는 이 정도로 나오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김포 경전철 지금 뭐 혼잡률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현재 6만 명 정도입니다. 6만 명. 1수송량 6만 명 정도입니다. 근데 트램이라는 차량으로 이 정도를 수송을 하시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이거는 뭔가 오류가 있는 거거나 아니면은 정말 여기가 노선이 너무 좋은 노선입니다. 거의 뭐 유럽에서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는 뭐 파리 남쪽 부근에 있는 T3 노선이나 그 정도 수준까지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이게 합리적으로 숫자가 나왔는지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구축 계획에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실제로 이 사업이 가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하신다면 이 수치가 현실적으로 나왔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도시철도망 구축에 따른 변화라고 여기 지금 43페이지 쪽에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통행 분포나 이런 것들을 35년도를 보면은 개발 계획으로 도심 통행량이 증가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도시철도망 구축에 따른 변화지 개발 계획에 의한 변화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발 계획들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면 그거를 반영을 한 이후에 도시철도망이 없었을 때는 당연히 버스나 뭐 승용차 위주로 가실 수밖에 없는데 도시철도망이 들어가게 되면 이러이러한 좋은 점들이 있더라라는 게 사실은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 뒤쪽에 나올 게 아니라 장래에는 교통 패턴이 이러니 이게 도시철도가 반영이 안 된 그 자료라고 그러면은 이것만 놓고 봤었을 때는 교통 전문가들은 그러면 대구는 동측에 뭔가를 많이 깔아야 되겠구나라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게 별로 반영이 안 돼 있고 정확하게 뭐 접근성이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이 노선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쪽에 더 개발 여력이 증가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이 도시 철도망 전체의 구축에 대한 비전부터 뭐 시스템 선정에서 그리고 효과까지 가는 요 일련의 절차들에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물론 예산 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떨어졌기 때문에 변경만 놓고 봤었을 때는 뭐 국토부 협의라든지 기재부 협의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놓고 봤었을 때는 뭐 시민들 설득도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요거를 국비를 받아야 된다는 그 문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조금 더 보완을 하셔가지고 대구시와 협의를 하시고, 그리고 다른 대구에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의견들을 좀 조율을 하셔가지고 요 과업을 마무리를 하시면은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비전과 추진 목표의 그 일관성 문제, 그다음에 AGT 원래 순환선이 AGT (Automated Guideway Transit이라는) AGT로 이제 과거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트램으로 이게 시스템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변경의 그 논리적 근거, 합리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주셨고, 특히 이제 이게 대구시 전체의 교통 정책 방향하고 트램은 결국은 AGT에 비해서 트램은 건설 비용과 운영 비용이 적게 되는 것이니 경제성 문제를 많이 고려해서 이렇게 시스템이 순환선의 시스템이 AGT에서 트램으로 바뀐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판단이 되지만, 결국은 정책 방향하고 대구시의 장기적인 정책 방향하고 이 경제성이라는 부분, 이 두 가지 잣대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상충이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약간의 이게 다른 각도에서 보면 뭐 이렇게 다른 결정이, 시스템에 대한 다른 결정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주셨고, 트램은 일반적으로 장거리 노선보다는 중단거리 노선에 적절하다 그렇긴 하지만, 아까 두 개 구간으로 그 순환선을 좀 지금 현재는 4개로 돼 있죠. 4개로 돼 있는데 2개 구간으로 좀 구분해서 하면 어떨까 뭐 그런 의견 주셨고, 트램의 수송 용량하고 관련된 이게 과연 이 정도 수송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우려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본 용역을 수행한 유신의 우리 유재남 사장님께 마지막에 한번 의견을 조금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간단히 제가 안정아 박사님 그 토론의 요지를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대구경북연구원의 김수성 박사님께 한 10분 정도 토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구경북연구원의 김수성입니다. 앞서 이미 유사한 의견을 많이 주셔가지고 좀 중복되지 않는 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노선에 대한 검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요, 본 계획이 도시철도 계획의 변경 사업에 준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아마 당위성을 가질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신규 노선에 대한 기대들도 많이 컸었지만은 현재 발표된 사항은 기존에 있는 순환선에 대한 약간 재검토 이런 상황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변경되었을까? 지금 변경에 대한 여건 변화 요인을 봤을 때는 지역에서 아마 광역 거점인 서대구역 개통에 따른 그런 접근성 개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에 대한 부분들도 보면은 이 본 계획이 25년까지 가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개발 계획들이 반영되어 있다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한 20여 개의 트램 노선이라든지 신규 노선을 검토를 하셨는데 조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아마 설명이 돼야 될 부분들은 그 노선들에 있어 가지고 과연 이 해당 노선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또는 이 구간에는 트램이냐 다른 노선이냐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정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향후에도 아마 이 계획이 발표가 되고 나면은 시민들은 그런 내용들에 대한 판단과 의견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아마 설명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변화 양상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게
본 계획이 변경 계획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서대구역 광역교통에 대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차기 계획, 그러니까 25년 이후에 또 이제 변경이 아니라 새로운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을 때 이 계획안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현 시점에서 한번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구에서 중요한 변화 요인은 아마 공항 이전 사업을 될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과거에는 도심에 있는 공항이 외곽으로 나가기 때문에 아마 통행 패턴 자체가 도심 내에 있는 도심 통행이 광역 통행으로 다 바뀌어질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접근성 자체가 광역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수단 연계에 대한 부분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현재 동대구역에 있는 복합항공센터라든지 서대구에 대한 여건, 공항철도 등등에 대한 이런 여건 변화에 따라 가지고 지역적인 그런 연계성을 가져가야 되는데, 제가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은 과연 이 트램 노선에 대해 가지고 순환선을 고정한 채로 트램 노선을 검토하신 건지, 아니면은 현재 기존의 인프라가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도시철도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방사형 철도망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순환선을 넣은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또 안정화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이 순환선을 단순하게 단계별로 이렇게 추진했을 때 여건 변화에 따라 가지고 순환선이 완성되지 않았을 경우에 과연 효과성이 있을까에 대한 판단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 트램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제 도심 진입을 억제하고 그리고 차량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트램을 유도하는 약정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구에서 만약에 환상형 이런 방사형으로 돼 있는 상에서 순환형 트램을 놓았을 때는 아마 일관성 있는 교통 정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한번 놓아지고 나면은 바뀌지 않는, 그리고 중복돼 있는 다른 도로와 병행해 가는 이런 사업을 같이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어느 쪽도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트램 외에도 지금 사업선 봤을 때는 주요 환승 거점만 해도 한 10여 개 정도가 추가로 생기는데요. 과연 그러면은 지금 이 순환선을 통해 가지고 대구가 지금 이제 어쩌면은 일cực 중심, 그러니까 부심이 좀 생기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부심 외에 있는 주요 교통 거점인 환승 거점이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생겨나는 그런 형태로 아마 개발이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현 시점에서 이 순환선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딱 이렇게 해 간다면은 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한 번에 계획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절차로 가서 일관성 있는 추진 계획을 수립한다는 측면이라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부분적인 사업으로 진행했을 때 과연 여건 변화에 따라 가지고 나머지 구간들을 완성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의문으로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는 좀 답을 좀 듣고 싶은 부분인데요. 과연 이 트램 노선에 대해 가지고 이 기존 사업에 대한 노선에 대해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한 부분인지, 아니면은 철도망에 대한 방사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철도망을 연결하기 위한 효율성을 판단한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충분한 답변을 주셔야지 아마 신규 노선에 대한 기대감이 큰 시민들이 공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기존 노선에 대한 검토라고 한다면은 차기 도시철도 계획상에서 이게 수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가철도망 계획에서도 신규 사업, 추가 검토 사업들이 수차로 번복되고 바뀌기도 합니다. 신규 사업이 추가로 돌기도 하고요. 그렇다면은 근데 지금 지자체 계획에서 약간 이렇게 변화되는 일관성이 없는 계획으로 진행되었을 때는 아마 이 노선에도 지금 지역에서는 아마 노선에 대한 많은 갈등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부추길 수 있는 소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한 아마 의견과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중요한 의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구의 경우에 이제 앞으로는 이 공항이 이제 이전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2, 3년 내로 광역철도가 이제 구미에서 칠곡, 대구 또 경산을 연결하는 광역철도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광역 통행의 증가를 예견할 수 있다. 아까 우리 김수정 박사님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광역 통행의 증가를 예상할, 통행 패턴이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트램이 생기면 환승 거점이 뭐 여러 개가 생기잖아요. 이게 순환선에 생기면
그래서 뭐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수정 박사님께서 이제 중요하게 의문을 제기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부분적으로 사업을 이렇게 그 추진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뭐 몇 가지 의문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유재남 용역을 수행한 유재남 부사장님께서 의견을 조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용환 교수님, 안정아 박사님, 김수성 박사님 의견을 주셨고, 저도 이제 이 토론을 진행을 합니다만 제 의견도 간단히 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트램이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이제 계획이 좀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장단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요약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법에 의하면 트램은 도시철도의 한 종류로 분류는 되지만 자세히 보면, 구체적으로 보면 트램은 버스와 도시철도의 중간에 해당하는 포지션을 갖고 있다. 포지션이 그렇다. 버스와 도시철도의 중간이다. 장점은 아까 뭐 많은 분들이 다 인정하고 말씀을 하셨지만, 장점은 일반적인 도시철도에 비해서 건설 비용과 운영 비용이 적게 소요된다는, 이게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는, 비용이 적게 되니까 그게 큰 장점이 되겠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빨리 무슨 이런 도시철도의 혜택을 누리고 싶으면, 빨리 사업을 추진하고 싶으면 트램을 할 수밖에. 이번에 대구시가 선택한 것도 시적절하고 빠르게 이렇게 좀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트램이라는 이 이제 새로운 교통수단을 이제 도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트램이 단순히 이제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고 이제 가로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재생의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한 교통 측면이 아닌 이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노면에서 승하차를 하기 때문에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승하차가 편리한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유럽 같은 데는 뭐 관광 도시들에서 이런 것들 많이 도입해서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어 있고, 그래서 뭐 이게 단점이 또 있습니다. 단점은 아주 중요한 단점은 아까 뭐 몇 분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우영환 교수님 말씀을 주셨지만, 도로의 용량을 잠식합니다. 그래서 도로교통 소통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이거는 뭐 누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분명한 사실은 정시성, 도시철도, 일반적인 도시철도와 이 트램을 비교해 보면 정시성 측면에서 이제 사실 뭐 다른 그 도시철도보다 조금 이게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수송 용량도 뭐 중량전철에 비하면 훨씬 떨어지는 것은 분명하고, 그 대신에 이제 중량전철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만은, 그 다음에 도로 용량의 잠식,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뭐 단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도시철 트램 도입은 그 우리나라 모든 그 교통수단이나 인프라 도입에서 결정적인 중요한 잣대가 뭐냐 그러면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가 관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재부가 이제 딱 이 칼자루를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갖고 있는 예타 통과를 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이 높은 노선의 발굴, 경제성이 높은 시스템의 도입,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가능하니까 트램의 도입 그 자체가 이제 트램의 도입 그 자체가 중요한 목표인 경우에는 경제성이 높은 노선의 발굴이 우선하지만, 아까 안정환 박사님 말씀 주셨다시피 이 전체적인 비전과 추진 목표의 일관성, 정책 방향과 경제성, 뭐 이런 부분을 함께 살펴봐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트램은 이제 문제는 이제 도로 용량을 잠식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이제 아까 이제 도로 용량을 잠식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승용차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적인 이슈 못지않게 정치적인 혹은 이슈이기도 하고, 아까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우리 우영환 교수님 주셨지만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걸 갖다 시민들이 알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 단순히 정책 결정이 기술적인 부분만으로 모두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기술적인 부분을 알리고 한번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까지 트램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 다른 측면에 제가 이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니까 다른 측면에 내가 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앞으로 이제 대구에 광역철도가 또 도입이 됩니다. 구미에서 대구 경산을 연결한 광역철도가 도입이 되면 이제 동대구역과 서대구역이 도시철도의 중요한 흡으로 이제 육성을 해야 됩니다. 서대구역의 중요성이 앞으로 커지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도시철도든 일반적인 도시철도든 트램이든 도시철도는 기본적으로 도어투도어 서비스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대중교통수단, 예컨대 버스나 개인교통수단인 승용차와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뭘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그러면, 노선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결절점, 환승 지점에 복합환승센터, 대중교통 환승센터, 환승 주차장 등과 같은 환승 인프라의 확충이 중요한 포인트의 환승 인프라가 적절하게 공급이 되고 구축되어야지 이게 전체적인 이게 트램의 효과, 도시철도의 이 네트워크 효과 이런 것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용역에서 일정 부분 조금 커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 용역을 수행하신 유신의 유재남 부사장님께서 의견을 조금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특히 이제 새로운 대구에 이제 트램이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을 오늘 이제 발표를 대구시가 했습니다만은 아마 앞으로 한 2년 남짓 지나면 광역철도가 개통이 되는 것은 이미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광역철도의 개통에 대비해서 광역철도를 도시철도와 같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광역 구미와 대구와 경산을 연결하는 광역철도의 역사가 지금까지는 예타 통과를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지만 대구에 3개역밖에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대구역, 대구역, 동대구역 3개역만 되어 있는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거는 3개역을 이렇게 결정할 때는 예비 타당성 조사, 예타 통과를 위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3개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각한 고민, 대구시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철도역의 추가 건설, 대구에 있는 3개역 외에 2개 혹은 3개를 더 몇 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3개 역의 추가적인 건설 부분 이런 걸 통해서 환승을 편리하게 하고 네트워크 효과를 전체적으로 도시철도와 광역철도의 네트워크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광역철도가 이제 도시철도하고 환승하고 다른 대구에 있는 다른 교통수단들하고 환승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광역철도와 도시철도의 환승 편리성을 확보하는 방안,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까지 대구에서는 교통수단이나 교통망 구축에 대해서만 주로 신경을 썼는데, 대중교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환승의 편리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환승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승에 관련된 인프라의 구축, 그 다음에 요금 체계 뭐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과 대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이 용역에서 뭐 아주 구체적으로는 뭐 커버를 못할 것이라고 보지만
큰 방향에 대해서는 특히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환성의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중요한 환승 지점에 대해서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이 용역에서 커버할 수 있을지 어떨지, 안 그러면 대구시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AGT를 과거에 좀 고민을 대구시가 좀 했고 현재 3호선은 도시철도 3호선은 모노레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AGT든 모노레일든 둘 다 경전철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수준이고 다만 시스템이 좀 다르죠. 그래서 다른 그 시스템을 많은 시스템을 막 도입하면 나중에 운영할 때 운영의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되는 부분이 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GT 아까 순환선 원래는 AGT가 순환선에 AGT라는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도 AGT를 계속 또 넣는다 그러면 AGT도 있고 트램도 있고 모노레일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좀 생각이 제가 조금 듭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 의견은 간단히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 패널들 간에 뭐 의견이 다른 부분 뭐 있으신가요? 그러면 의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선 오늘 이 용역을 지난 2, 3년 동안 준비한 우리 유신의 유재납 부사장님께 오늘 나온 토론자들의 의견에 대해서 간단히 앞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과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토론자 전문가분들께서 요청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 대구시에서 답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혼재되어 있습니다. 혼재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전문가분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이 과업을 포함되든 안 포함되든 대구시의 도시철도망의 구축, 앞으로 향후에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성격부터 다시 정리하자면은 처음에 발표드렸듯이 이 사업은 2018년도에 망 구축 계획을 확정진 다음에 바로 18년도 7월 달에 용역을 발주해서 그 사업에 대한 보완 사업으로 저희가 한 겁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좀 벗어나는 다양한 광역철도망과의 연계성이라든가 또 새로운 방사성에 대한 검토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여기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 제시된 것 외에도 아까서도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23개 노선 또 4개 노선 후보 노선들 해서 그 27개 노선 그 이상의 노선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략적으로 검토를 다 해서 현실성이 있는 노선들만 저희가 일단 취합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본 사업에 있어서 가장 관건인 것 중에 순환선에 있어서의 차량 시스템의 변경 이유, 이것은 아시다시피 비용적인 문제라든가 또 정치적인 문제, 특히나 트램 이번에 있어서의 시에서 중요시 여기는 인간 중심, 대중교통의 접근성 향상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돼서 트램이 이게 AGT에서 트램으로 변경돼서 일단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런 자세한 사항들은 보고서상에 다 수록해서 다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개 구간이 아니라 한 2개 구간 정도라든가 3개 구간으로 조정해서 했으면 더 어떨까라고 했었는데, 이 구간 분리에 있어서는 향후 10개년간에 있어서의 10년간에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편의상 이게 4개로 나눴지만서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비교적 짧은 기간에 다 이루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4개 구간 분리로 인해서 예산에 있어서의 균등 배분이라든가 적절선 예산 확보, 이런 것들이 다 검토돼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4개 구간으로 분리됐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내용 중에서 어떤 수요 부분에서 좀 약간 비합리적이로 좀 과다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다 그게 타당성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보고상에서 상세하게 다 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또 어떤 신뢰성, 그런 문제는 저희가 또 다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김수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서 변경 계획, 이런 광범위한 그런 변경 계획권은 이 과업 이후에 아마 추가적인 도시철도망 전체 계획, 중장기 계획이 철도과에서 대구시에서 새로운 용역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걸로 저는 예상합니다. 특히나 이 앞으로의 도시철도망 계획은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광역교통과의 연계성, 또 방사성의 외곽 지역의 연계성, 접근성, 이런 것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변경 검토가 될 걸로 예상합니다. 다음에 이런 것들이 그것과 다 연계시켜서 어떤 다양한 시스템에 대한 검토 또한 저희가 보기에 현재 대구에 운영되고 있는 MRT, 또 대구 모노레일, 이제 이번에 트램 도입에 있어서 또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될 겁니다. 이런 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다양한 시스템이 이게 다 도입되면서 그렇지만은 그 운영에 있어서는 각각에 있어서의 어떤 특징에 따라서 운영돼야 될 것이고, 그렇지만 또 너무 많이 벌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트램 부분에 있어서는 이 트램 부분에 있어서는 트램 그 자체는 전체적인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될 걸로서 예상되고 있고, 그것이 우후죽순으로 여러 개를 도입되지는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우리가 이미 아까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노선 외에도 많은 노선들이 검토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이게 전체적인 계획 변경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계획에 대한 수정 보완인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마 우리 용역을 수행하신 기관의 입장에서는 이게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라기보다는 수정 보완 변경하는 부분에 좀 치중해서 용역을 했다 하는 말씀을 좀 주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중단거리 노선과 아까 구간 2개 구간으로 하느냐 4개 구간으로 하느냐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수송량의 부분, 아까 이제 문제 제기를 아까 안정화 박사님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 자료 나중에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제 1차 우리가 한번 우리 토론자들께서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 또 용역 책임자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우리 다른 토론자님들 다른 추가적인 의견이나 또 반론이나 있으시면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한 교수님. 예. 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그 중요한 문제인데 그 순환선에 대해서 트램 노선을 이제 4개로 나누어서 건설하시겠다고 했었는데 좀 소위 말해서 이게 다 건설이 된다면 지금 계획한 대로라고 하면 트램 1호선, 트램 2호선, 편의상 3호선, 4호선 이렇게 건설이 될 텐데 그렇게 했을 때 그 양 단말에서 승객들의 그 환승이 이 순환선의 특성상 많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순환선은 뭐 예를 들어서 트램 1호선을 타면 뭐 3호선이 운행하는 그 구간까지 그 통행을 해야 될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계속 그 환승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유지 관리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그 호선마다 차량 기지라든지 하는 것들도 물론 뭐 이렇게 혼합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등등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방법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그래서 이게 전체 순환선을 하나의 트램 노선으로 보고 그리고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3단계 사업, 4단계 사업 이렇게 가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지금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서 별개의 그 나중에 이제 그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게 좋은 건지는 명확하게 한번 분석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 순환 노선을 한 개의 노선 가지고 그래서 그냥 1단계, 2단계 이제 연장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게 된다면 과연 총 길이가 뭐 30km 정도 되는 데서 이 트램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그것은 또 별도로 한번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차제 요번에 이 구축망 계획에서는 제가 이제 우려스러워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주십사. 뭐 물론 대구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고 또 시민들에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면 충분히 설명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농도를 마련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좀 말씀드릴까요? 방금 1, 2, 3, 4. 예. 자, 다른 뭐 저 패널들 형이나 뭐 추가적인 의견이나 반론이나 있으시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박사님 어서십니까? 안정아 박사님 어서십니까? 예. 그러면 조금 전에 주신 의견에 대해서 뭐 의견이 있으시니까 의견을 좀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우 교수님께서 또 질의사항으로 보고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1, 2, 3, 4, 단계 제가 편을 쓸 때 서측, 북측, 동측, 남측 노선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뜻은 최종적으로는 하나 노선으로 다 돈다는 얘기죠. 한 개 노선으로. 최종적으로는 한 개 노선이고 그것도 10년 정도 그 계획 잡아서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단계는 공사의 편의성 내지 예산의 투입 이런 걸 고려한 거고 결론은 다 일괄적으로 간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뭐 패널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고 뭐 의견 주실 내용이 없으시면 그 토론을 뭐 한번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온라인 공청회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소통이 특히 시민들의 의사소통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그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뭐 이렇든 저렇든 이제 대구시가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을 시도하고 검토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뭐 이 정책의 최종적인 결정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도 이슈도 있고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 시민들의 공감대를 또 얻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재원이 또 들어가고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되고 또 시비도 들어가고 국비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패널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고 또 앞으로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그 온라인 상에서 이 의견을 못 주시지만 아마 별도로 아마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을 하셔서 용역을 잘 마무리하고 대구시가 또 추진 단계에서 앞으로 더 구체적인 고민, 오늘 제기된 여러 가지 의문 혹은 의견들을 잘 검토를 하셔서 대구시가 앞으로 잘 모든 이 도시 철도망의 구축을 아주 효율적으로 해서 경쟁력 있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토론은 이것으로 공청회는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 발표해 주신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공청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6월 29일 화요일까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된 의견 수렴 양식에 따라 이메일로 의견을 주시면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대구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